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과거에 하나은행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골드 PB와 디지털 PB를 담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한 투자를 가이드하는 머니부티크 김정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국내 ETF, 국내 월배당 ETF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상품 소개도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국내 월배당 ETF와 미국 월배당 ETF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지방에.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주가 됐을 때 리스크? 그거를 이제 제가 모두 다 경험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가 계속 깎인다든지, 혹시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그런 거라든지, 또 취득할 때 각종 비용이라든지, 또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비용,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과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생활비가 부족한데 또 상가나 건물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은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월배당 ETF 쪽으로, 또 제가 이쪽 전문가다 보니까 월배당 ETF를 선택을 바로 했습니다. 제가 요 근처에 시세를 한번 인터뷰 오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고 왔어요. 촬영장 근처에 이제 10억짜리, 매물 10억짜리 1층 상가의 월세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월세가 보증금 이제 3,500만 원에 월세 290만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보증금 제외하고요. 이제 10억에 대해서 한 달에 290만 원이니까 이제 연간 3,480이 나오는 거고, 연 이율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연 3.5% 정도 수익이 되는 겁니다. 많이 낮죠. 예. 지금 정기예금도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정기예금도 지금 한 2에서 3% 정도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정기예금은 들어갈 때 뭐 취득세라든지 뭐 중개수수료 이런 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은 취득할 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임대 전하고 임대 후를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임대 전에 이제 가장 두려운 게 공실 리스크거든요. 임대를 해서 이제 월세가 나가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월세를 줘야지 내가 혹시 대출이라도 받았으면 대출 이자도 내거나 그러는데, 이제 임차인이 없으면 이제 건물 관리비도 내가 내야 되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매월 마이너스가 이렇게 누적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대 전에 건물 관리하면서 많이 힘들 수가 있고요. 임대를 하고 나서도 이제 건물의 또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돈이 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또 이제 임차인이 조금 월세를 늦게 준다 그러면은 이제 또 독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한테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것도 이제 다 감안을 한다면 건물을 이제 관리하고 소유함에 있어서 좀 난이도가, 저는 이제 금융상품도 물론 난이도가 있지만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저술한 책에서 국내 월매당 ETF 6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 ETF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소개한 ETF는 이제 아직 제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이제 월배당 ETF 전통형, 과거에부터 이제 계속 오던 이제 월배당 ETF도 좀 섞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핫한 커버드 콜형 또 이제 같이 섞어서 추천을 했고,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포트폴리오, 주식하고 장기국채하고 금에 다 투자하는 월배당 ETF를 좀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이제 월배당 ETF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예요. 이 ETF는 이제 국내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해주는 ETF예요. 커버드 콜용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다 배당이 높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월배당 ETF가 연으로 한 15에서 17% 정도 배당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가 국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차익하고요. 이 배당해주는 재원에는 이제 옵션 프리미엄하고, 그다음에 주식을 들고 있을 때 나온 배당금 재원으로 우리한테 배당을 해줘요. 근데 첫 번째,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이제 주는 이 옵션 프리미엄은 또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ETF에 이제 작년도 배당금을 이렇게 다 출력을 해서, 이 작년도 배당금 중에서 얼마를 과세했나를 이렇게 보면은 배당금의 약 12%에 해당되는 금액만 과세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ETF에서 매매 차익이 500 발생했고 배당금이 연간 1,000만 원 발생했다. 그럼 매매 차익 500은 비과세인 거고요. 배당금이 1,000만 원 발생했는데 12%만 과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20만 원만 과세가 되고 880은 과세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 원만 과세가 됐다라는 얘기는 나의 이제 금융소득의 120만 원만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120만 원만 이제 금융소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요. 이 120만 원만 이제 그 나의 종합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이제 소득에 포함이 된다니까 극히 되게 작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금융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증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120만 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 절세 면에서 아주 좋은 ETF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한 게 플러스 고배당주 ETF인데요. 플러스 고배당주 ETF는 커버드 콜형은 아니에요. 전통형 ETF고요. 그냥 주식을 사서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그걸 갖고 우리한테 배당해주는 ETF예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고배당주 배당의 분리과세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ETF를 통해서 배당받은 것은 분리과세가 해당이 안 되지만 이 ETF에서 들고 있는 종목이 이제 그 효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또 배당이 또 이제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해드린 ETF가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 소개해드렸거든요. 이름이 좀 쉽진 않죠? 예. 그래서 이 ETF는 S&P 500을 이제 기초자산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제 콜옵션을 매도해서 즉 커버드 콜 전략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연배당을 한 10% 정도 해주는 ETF인데요. 이름에 타겟이 들어가 있잖아요. 타겟은 이제 연배당을 우리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타겟하는 ETF예요. 그래서 이 ETF는 이제 연배당을 10% 해주면서 상승에도 좀 참여를 해요. 이제 과거에 나왔던 ETF들은 상승에 참여를 못 해주는 게 큰 문제점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ETF는 상승에 참여를 해주고 이 ETF는 이제 90% 정도 상승에 참여를 해줘요. 그리고 과세면에서 보자면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ETF다 보니까요. 매매 차익하고 배당금 모두 다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ETF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을 소개해드렸거든요. 이 ETF 역시 미국에 투자하는 ETF인데 AI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이제 해서 들고 있고 또 커버드 콜 전략 써서 배당을 해주는 ETF예요. 이제 미국의 지금 AI 산업이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수혜를 이제 같이 보면서 나는 배당도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기에 괜찮은 ETF고요. 이름에 고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고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옵션을 고정해서 팔겠다. 그래서 이 ETF는 이제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옵션을 팔 때 주식을 100 들고 있다. 그럼 옵션을 10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90은 상승에 또 참여를 해주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ETF 역시 매매 차익하고 배당금에 대해서 이제 다 배당 소득으로 잡히고 배당 소득세가 가세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린 ETF가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ETF예요. 이 ETF는 미국의 이제 장기국채 또 들고 있으면서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 전략 써서 월배당을 해주는 ETF인데요. 이 ETF 이름도 타겟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 12% 배당을 타겟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매월 1%씩 배당이 나오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 ETF는 상승에 참여를 50%만 해줍니다. 그래서 상승에 참여를 많이 이제 못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미국 30년 국채 가격이 좀 못 오르고 있어서 가격 차익은 좀 잘 못 보고 있다.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주식이 떨어졌을 때 뭔가 방어, 완충을 하기 위해서 같이 들고 있으면 좋은 ETF가 이런 류의 ETF예요. 이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하고 배당금은 다 역시 모두 배당소득세로 가세가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ETF가 솔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 ETF인데 보통 금은 배당이 없잖아요. 그런데 커버드 콜 전략을 쓰면 배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ETF는 이제 금 가격이 오르는 것도 80에서 90% 참여를 하고요. 배당도 연 한 4에서 5% 정도 나오는 ETF예요. 그래서 금 가격 상승도 향유를 하면서 월배당도 받기에 또 좋은 ETF라서 제가 소개를 했고 이 ETF 역시 매매 차익하고 배당금 모두 다 배당소득으로 또 이제 분류가 돼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는 이제 국내 월배당 ETF 6개도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월배당 ETF도 5가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내 ETF와 동일하게 제가 주식하고 미국 장기채 그리고 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이제 월배당 ETF 소개해드렸고 또 이제 전통용도 하나 소개를 해드렸어요. 소개해드린 ETF가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해주는 제피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이제 나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제 커버드콜 전략 써서 월배당을 해주는 제큐도 소개를 해드렸고,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LTW, 또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GLDI도 소개를 해드렸고, 또 전통용으로는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해서 하이힐드 채권에서 주는 이자로 배당을 해주는 HYG도 좀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국내 월배당 ETF하고요, 미국의 월배당 ETF는 이제 세금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똑같지가 않거든요. 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해서 이제 우리가 발생되는 수익의 종류를 보면은 매매 차익하고 배당금이 발생이 되거든요. 국내 ETF도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하고 배당금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때 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도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를 납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과세가 종결이 됩니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되지 않아요. 반면 국내 ETF는요, 매매 차익이 발생이 되면은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거든요. 그래서 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내 또 다른 소득과 또 합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낼 수가 있는 소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이 배당은 이제 둘 다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월배당 ETF에서 받은 배당도 배당소득이다, 금융소득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거는 좀 알고 배당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미국 월배당 ETF가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이라고 했고, 배당은 제가 배당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월배당 ETF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아도 원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배당을 연간 500 받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계좌를 열어봤더니 이 매매 차익이 마이너스 500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치면 그냥 원금이잖아요. 자, 그런데 배당소득은 500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억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소득의 원천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미국 월배당 ETF 중에서 이제 높은 월배당을 주는 거를 이제 많이 환호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고, 실은 저도 가입을 이제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니까 장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도 가입을 했는데, 그러한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체크하고 미국 월배당 ETF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그래도 뭐니 해도 미국 월배당 ETF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분류과세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자산가이신 분들은 이제 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게 일부러 미국 ETF를 선택을 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은행에서 PB를 했을 때 보면은요, 좀 자산가분들을 그래도 많이 만났잖아요. 이제 자산가분들의 이제 주요 관심사는 실은 투자 수익보다는 절세 쪽, 이쪽이 훨씬 더 관심이 많으세요.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매월 보수를 받잖아요. 매월 보수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다 떼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실제로 뭐 건보료가 는다, 뭐 내가 얼마 냈다, 이런 감이 이제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보수 월급이 있고 월급 외소득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 월급 외소득이 있는 분들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오롯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돼요. 넘는 금액의 약 8.1%를 추가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이 넘느냐를 따질 때 여기에 금융소득이 들어가. 그런데 이제 여기 금융소득이 들어갈 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000만 원이 안 되면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1,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제 직장인이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해볼게요. 월세를 연간 1,900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ETF 투자를 해서 배당을 이제 900만 원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월세가 1,900이고 배당을 900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이 900만 원이 소득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내는 건보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조금 더 잘해가지고 1,100만 원 배당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1,100만 원이 1,900하고 합산이 돼서 이제 1,000만 원에 대해서 이 건강보험료를 또 이제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게 되는 거예요. 올린 게 3,000인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다 건보료를 납부하다 보니까 약 81만 원 정도를 이제 더 건보료로 납부를 이제 연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월세가 있는 걸 가정했지만 월세가 없이 온리 금융소득만 있다면 2,000만 원까지 관리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제 다른 기타 소득이 있다면은 이제 금융소득을 뭐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1,000만 원 아래로 관리하는 게 이제 뭐 소득에 포함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건보료 증가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부업하시는 분들 이제 막 사업소득 이제 막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업소득이 2,000만 원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배당 받는 걸로 인해 가지고 건보료를 추가로 본인이 더 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실은 지금 이제 직장인만 물어보셔서 제가 직장인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 직장인 분들이 부모님들이 보통 피부양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돼 있는데 피부양자 분들은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 갑자기 이제 본인 이름으로 배당소득을 발생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재산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2,000 이상이 되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앞으로 생긴 이 배당소득과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이 재산 있죠. 그게 다 합산이 돼가지고 건보료가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건보료 폭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은 건보료 폭탄은 이제 직장가입자의 그 피부양자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소득을 따질 때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넘어가면 하나도 포함을 안 시키고요. 1,000만 원이 1원이라도 넘어가면 전체 포함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이제 과세 표준이 6억이신 분께서 갑자기 작년에는 이제 금융소득이 뭐 한 1,000만 원 아래였는데 올해 갑자기 1,100만 원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제 1,1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나오는데 플러스 6억에 대해서 또 건강보험료가 나오니까 꽤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월배당 ETF가 막 활성화된 게 작년 또 작년에 정말 급성장을 했는데요. 작년에 좀 많은 분들이 월배당을 혹시 배당소득으로 다 잡혀서 받으셨다면 이제 올해 11월 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증가가 될 수도 있겠다. 예, 그거를 한번 점검을 지금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배당 ETF를 가입하기에 특히 커버드 콜링 월배당 ETF를 가입하기에 최적인 연령대는 5, 60대라고 보거든요. 실은 3, 40대이신 분들은 계속 돈을 버시잖아요. 현금 흐름이 급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 투자할 시간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월배당을 이렇게 높이면서 상승에 오롯이 참여를 못하는 커버드 콜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성장 쪽에 이렇게 분할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더 연령대에 맞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출렁이겠죠. 주식이 우상향, 이렇게 반듯하게 우상향하진 않잖아요. 출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출렁일 때도 이제 매월 나오는 이제 그런 급여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계속 성장 쪽에 매수를 이제 계속 이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과거 10년 전에 뭐 S&P나 코스피 샀으면 지금 엄청 부자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비슷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조금 성장 자산에 좀 많이 투자를 적립식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나이에 이제 월배당을 받아서 실은 생활비가 좀 부족하면 보태서 써도 되죠. 그러면 이제 정말 꿀 같은 그런 이제 자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내가 생활하는 거를 충분한데 배당이 나왔다. 그럼 이제 재투자하는 용도로 또 쓰시면 이제 복리 효과 또 이제 뭐 보실 수 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월배당 ETF를 이제 저는 전통형 월배당 ETF하고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전통형은 상승에 100% 참여하고요. 커버드 콜형은 상승에 요즘 나오는 게 한 90% 정도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통형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분들도 하셔도 충분히 된다. 배당 받아서 재투자하거나 나를 위해서 좀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커버드 콜링 월배당 ETF는 배당이 높게 나오는데 상승에 참여를 못하니까 이제 상대적 소외감을 좀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5, 60대이신 분들은 어차피 받아서 생활비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5, 60대이신 분들은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커버드 콜형을 선택하시면 또 좋은 거고요. 20, 30대는 저는 월배당 좋은데 전통용도 많이 활용하셔도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은행 퇴사를 하고 이제 정말 월급이 안 나오고 이제 저도 급하다 보니까 이제 월배당 ETF에 대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제가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책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 좀 책을 출간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은 제가 아예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제 책 한 것만 보시면 다 시작하실 수 있도록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배당에 나오면 소득이 잡히면서 세금 건강보험료가 확 늘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낼지 이제 스스로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 책을 보시면 스스로 계산할 이제 능력을 키우실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제가 아까 국내 월배당 ETF, 또 미국 월배당 ETF 소개해드렸는데, 책에서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이 월배당 ETF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아까 경제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제를 안 보시고 모르고는 이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경제를 난 모르겠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할래라고 하시면은 시장이 떨어졌을 때 많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 시장이 떨어져도 버티시려면 경제 공부, 포트폴리오 공부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담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전공 분야 제가 이제 행동경제학 쪽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인지라 투자하면서 실수를 계속해요. 그런데 그 실수가 뭔지 좀 사전에 알잖아요. 그러면 좀 멈칫하고 그 행동을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월배당 ETF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크니까 이 우리의 실수하는 투자 심리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같이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 투자하고 싶은데 난 초보인데 정말 모르겠다. 제 책 한 권만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제가 습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집필을 했습니다. 제 책을 사시면 지금 이제 선착순으로 그 2026년 ETF 황금 포트폴리오를 증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제가 세대별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소개를 했어요. 꼭 월배당이 아니고요. 이제 전체 금액을 이제 굴릴 때 내가 뭐 여러 가지 자산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대는 성장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과 안정성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ETF도 이렇게 콕콕 다 집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